안녕하세요. 플레어비였습니다. 운전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이고, 바이엘 코리아라고 맥스퍼스기어 만드는 회사에서 초청을 하셔서 거기 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 가냐면 바퀴벌레 실험했던 영상 있어요. 여기 위에 여기 띄워드릴 건데, 감사하게도 초청하셔서 궁금한 것들이나 해충 방역에 관한 Q&A 재밌게 인터뷰하고 올 거고요. 바이엘이라는 회사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회사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가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따 뵐게요. 예. 이거 찍어줘야겠다. 바로 올라가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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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좋은데요? 좋다. 쓰레기 많은 집 그거. 아, TV 많이 나왔어요 요즘. 전에 한번 나온 거 봤었는데. 있잖아, 저 리틀 빅히어로도 나왔고. 네, 맞아요. 아, 그거에 나와. 이렇게. 이거 근데 고정할 수 있잖아. 왼쪽에 고정하는 고정하는 게 있을 텐데. 인사하시면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앞서는 이제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준비를 했어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거 올렸잖아요, 영상을. 네네. 그걸 보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거죠? 바퀴벌레 보고 막 되게 놀라고 그런 장면들이 해충 관련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지만 우리도 그걸 보면 되게 놀라거든요. 약간 동병상련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바퀴벌레 저희가 청소하다 보면 이만한 것도 있고 요만한 것도 있고 작은 건 뭐예요? 새낀 거예요? 아니면 종이 틀린 거예요? 유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독일 바퀴 같은 경우에는 좀 한 15에서 17mm 정도로 되게 작아요. 그 바이엘이 독일 회사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부러 갖다 풀고 바퀴 이름에 대해서는 되게 웃겨요. 네. 왜냐면 막상 독일에 가면 러시아 바퀴라고 한대요. 그거를. 보통 바퀴에는 나라 이름이 붙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바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다가 바퀴까지 전파를 했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이 그때부터 미국 바퀴가 됐고,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바퀴벌레가 뭐 어떤 어느 종류가 있어요? 뭐. 이제 미국 바퀴가 있고 독일 바퀴, 일본 바퀴, 먹 바퀴 이렇게 네 종류의 바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별하기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검은색이다 그러면 일본 바퀴 아니면 먹 바퀴예요. 근데 크기가 작다? 그럼 일본 바퀴고, 크기가 크다? 그럼 먹 바퀴고요. 갈색이다 그럼 미국 바퀴 아니면 독일 바퀴입니다. 이거 미국 독일네. 이거는 독일이나 미국인데 크기가 크면 미국 바퀴예요. 그냥 보시고 10마리 중에 7마리는 독일 바퀴라고 그러면 맞아요. 그 나라 이름을 붙이는 거는 누가 기준으로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기 편하게 쉽게 나라 이름을 붙인 거고, 그들의 학명이나 그런 건 다 있어요. 뭐 이질 바퀴라든가 오리엔탈 바퀴. 바퀴는 학명으로 불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이제 크린 어벤져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바이엘 환경과학사업부 담당하고 있는 안종선이라고 합니다.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이엘 무슨 회사예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150년 이상 역사를 가진 독일의 생명과학 기업이에요. 해충 원래 동물보호 이제 담당하고 있는 크로스 알lian스 부서에 또 세계에서 알려져 있어요. 이게 건강이랑 동물까지 다 어우러져 있어요. 지구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라고. 홍보부에서 받은 거예요. 회사의 사명이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이자 수건이에요.
쥐를 아예 멸종시키자, 그게 아니라 타협점을 찾기 위한 쥐의 개체수를 조절하자, 그게 저희의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쥐가 1년에 식량을 걔네들이 먹는 게 3,600만 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걔네가 오염시킨 것까지 포함하면 1억 톤이 넘습니다. 1억만 톤. 쌀을 1년에 한 사람당 60kg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뭐 그 나누면은 제가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요. 계산 좀 해주세요. 따로따로 얘기 드릴 테니까 나중에 맞는 거예요. 오염시킨 것까지 포함하면은 한 뭐 150만 명 정도 아마. 그런 식량을 세이브한다는 거잖아요. 대표하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거 바이엘 거였어? 아스피린. 아스피린. 레버쿠젠. 손흥민이 온 적 있나요 여기? 손흥민이 한번 와서 사인회하고 그래요? 한 적 있어요. 진짜요? 여기서요? 저희가 행사 한번 했었어요. 저희가 가장 많이 만나는 게 바퀴벌레예요. 바이엘 직원분들은 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건 없죠? 실험실이 이제 글로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부분의 실험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험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통 위탁을 해요. 뭐 대학교나 연구기관 그쪽에다. 저희가 실제로 볼 일은 거의 없어요. 아 진짜요? 네. 몇 마리 풀어야겠다. 신고. 바퀴벌레 번식력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독일 바퀴가 진짜 번식력이 제일 빨라요. 100마리에서 한 300마리까지 그냥 한 번에 나올 수 있다고. 5개월 동안 살 수 있는데 평생 동안 이제 3,500마리. 평생 동안 한 마리. 한 마리가 낳는. 네. 어마어마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퀴벌레는 어디를 좋아할까요? 모든 곳에 바퀴벌레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좁은 틈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어요. 모서리 있잖아요. 대부분의 바퀴벌레는 90% 이상 그쪽으로 다니거든요. 가끔 가다 이제 방을 가로질러 가는 바퀴벌레들이 있어요. 이제 약 먹고 거의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약했구나. 자기도 이제 어디 가는지 모르는 애. 영화 설국열차를 보면 이제 바퀴벌레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가능할까요? 식용바퀴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번데기 간식처럼 먹는 것처럼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바퀴를 뭐 튀겨가지고 튀김 요리로도 해먹는다고 해요. 바퀴를요? 네. 바퀴벌레를 뭐 하수구에서 잡아와서 생으로 먹으면 당연히 몸에 위험하겠지만 위험하대요. 하수구에서 잡아서 보면 엄청 빠르잖아요. 네. 그 속도도 뭐 특정한 뭐 데이터가 있어요? 초당 이제 28cm까지 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모르잖아요. 쉽게 말해서 자전거 타고 가는 속도라고 그냥. 바퀴벌레가 공경에 처했을 때 순식간에 지능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간다고. 이제 상대적인 지능을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걸 거고, 인간의 몸으로 환산하면 조그만 크기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미접함과 기민함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로에 갖다 집어넣고 얘네들을 스트레스를 주면 다 헤쳐서 나가는데 한번 해봐야 되나? 굳이? 사람들 사람들 바퀴벌레. 바퀴벌레 괜찮다. 맛있겠다. 하고 알려주세요. 구독자 미미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개미랑 바퀴벌레는 한 집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과거에는 사실이었어요. 일단 뭐 지금도 물론 사실일 수는 있는데 뭐 현재는 음식물도 되게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곳에 공존하는 게 좀 가능해졌어요. 이 새끼들. 바퀴벌레도 천적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 제외하고. 네, 많아요. 왜 저를 봐요? 점점 천적을 얘기하니까. 바퀴벌레 천적 진짜 많다고 보실 수 있는데 뭐 도마뱀도 바퀴벌레 모기를 주로 먹는다고 하고, 뭐 스트릿 출신 이제 고양이들은 이제 바퀴벌레 사냥하면서 논다고 해요. 사냥해서 갖다 줄 수도 있어요. 진짜 소름 끼쳤어. 새나 설치류도 바퀴벌레를 먹기도 하고. 아 쥐가 바퀴를 먹어요? 네, 설치류의 그 단백질 공급원이. 끼리끼리 노네. 우리만 안 먹지 뭐 다 먹잖아. 구독자 한별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강아지가 있는데 맥스포스 개를 써도 되나요? 뭐 자세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바퀴벌레에만 약 효과를 발효한다고 해도 강아지나 포유류가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약이 뭐 작용하는 기작이 신경계 교란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그런 물질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희는 예상을 할 수 없고요. 저희 개제를 사용하실 때는 네모난 틀이나 먹이통 같은 거에다 넣어서 트랩 같은 바퀴벌레만 먹을 수 있게. 예. 사실 근데 이거는 얘기를 드릴게요. 포유류에 대해서 안전하냐에 대한 대답은 바퀴벌레 약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서 강아지 뭐 구충제나 심장 사상충으로 먹이는
그런 약하고 똑같은 유효 성분이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포유류한테 유해하다 무해하다 그런 걸 떠나서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한라봉님께서 예방 차원에서 이제 맥스포스계를 써도 되는지, 오히려 괜히 썼다가 바퀴를 더 불러 모으는 게 아닌지. 괜히 없는 집에 생기는 건 아니까. 만에 하나 이제 바퀴벌레가 유입이 된다고 해도 그게 이제 생활 이전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선발대로 온 바퀴벌레가 이제 먹이를 가지고 다시 자기의 이제 본집으로 가는 거를 의미해서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돼요. 선발대가 와서 가져가는 거지. 네. 선발대가 맞아. 여기 살아 약간 이런. 우리도 집 보러 다니잖아요. 바퀴벌레도 이제 집을 그렇게 보러 다니는 거예요. 걔네들도 뭐 무리 생활을 하고 서열이 있고 막 대장이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혹시? 다행히 바퀴벌레가 무리 생활을 하는데 사회성은 없어요. 다행입니다. 예, 얘들이 사회성까지 있었으면은 그러시면 테라포마스 만화 영화 보셨나요? 못 봤어요. 근데 가족에는 있어요. 모성애도 강하고요. 바퀴벌레도 지 새끼는 이쁜가 보네요. 전 세계에 바퀴벌레가 얼마나 있을까요? 개미에 대해서는 개미는 자료가 있었어요. 1경에서 1경에서 10경? 5차가 9경이에요. 그렇게 추정한대요. 무게가 개미 총 무게를 합친 게 인간의 총 무게보다 훨씬 무겁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한답니다. 예. 바퀴벌레도 만만치 않게 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맥스포스겔은 바퀴벌레에만 효과가 있는 건지라고 구독자 다연아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사실 먹으면 죽어요. 개미가 바퀴벌레 약을 먹어도 죽고 바퀴가 개미약을 먹어도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유해물질이 달라요. 네, 그런 것에 대한 차이입니다. 구독자 유니콩님께서 이제 붕산이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은 붕산이 효과가 있다고 해요. 네. 사실 지금은 훨씬 좋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붕산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백반이라고 그러기도 했는데. 백반, 예. 맞아, 문방구에서 백반. 맞아요. 팔아요. 어떻게 알아요? 나이가 연세가. 근데 지금은 약은 있지만 붕산이 없는 집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렇고. 이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취생이 바퀴가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컨설팅을 한번 해줘 보세요. 경험담이 있으세요? 처음에 제가 바퀴벌레 이제 발견을 했어요. 집에서 되게 많은 방법을 생각했었는데 스프레이 제품도 써봤고 그 초음파로 퇴치하는 그것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그냥 저희 제품 사용하시는 게 제일 낫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맥스포스 셀렉트 겔로 한 번에 처리를 싹 하고 그 다음에 맥스포스 원겔을 이용해서 꾸준하게 지금 방어를 하면서 계속 이제 바퀴벌레 없는 집을 만들었습니다. 셀렉트 겔이랑 원겔이랑 차이. 바퀴벌레가 습성이 이제 자기가 먹은 것을 토해서 나눠 먹는 습성이 하나가 있고, 시체를 먹는 습성 두 가지가 있는데, 토해서 먹는 것을 노린 제품이 맥스포스 원겔이고요. 시체를 먹는 습성을 이용한 것이 이제 맥스포스 셀렉트 이지겔. 작용 기작이 조금 다르다는 거. 연쇄살충만에. 네. 연쇄살충만. 그거 맞죠? 네. 셀렉트 이지겔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계를 작용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원겔보다 빨리 죽이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도미노 살인 마냥 연쇄 살인 마냥 두 개 중에 이제 고르시면 되는데 원겔이 좀 더 가격이 저렴하긴 해요. 네. 골라서 사면 되겠네요. 이제. 골라서 네. 그렇죠. 뭘로 죽이고 싶어. 그러니까 셀렉트 겔을 이용해서 몰살을 한번 시키고 그 후에 맥스포스 원겔. 맥스포스 원겔을 가지고 예방을 하는데 요거의 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겔제 대부분 비슷해요. 겔이 굳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 굳어 있는 건 안 먹거든요. 그게 한 3주에서 4주 정도. 근데 겨울에는 좀 그 텀을 좀 더 짧게 주시고요. 사실 그게 진짜 교과서적인 답변이고 보통 두세 달에 한 번씩 갈아주시면 돼요. 계속? 네. 어디다 뿌려야 돼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 그리고 빛이 안 들어가는 곳. 냉장고 밑, 싱크대. 네. 냉장고 밑에, 네. 싱크대. 그다음에 싱크대 아래쪽, 화장실도. 사실 화장실까지 처리를 할 필요는 없는 게 거기에는 음식물이 없기 때문에 금방 또 그 배수구를 통해서 다른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요번에는 개미예요. 개미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실래요? 일단은 개미는 과립제보다 액상 먹이를 선호해요. 가급적이면 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가끔 가다가 이제 겔 제품이랑 스프레이를 같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다치는 대로 다 쓰는. 그러시면 절대 안 되는 게 겔 제품을 먹이로 인식을 못하고 그냥 피해 다녀요.
겔 제품을 쓰시려면 스프레이는 쓰지 말고 겔 제품만 인내심을 가지고 처리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되게 근본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바퀴벌레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최대한 바퀴벌레가 살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고, 애초에 바퀴가 들어와서 살게 만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번식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했잖아요. 좀 항상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바퀴벌레는 이제 금속이나 그런 뭐 메탈 같은 재질보다는 약간 물을 흡수하는 목재나 이제 종이 같은 거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택배 박스, 종이 박스 항상 그때그때 버려주셔야 되고. 청결이 가장 먼저예요. 네. 일단 먹이가 없으면은 외부에서 해충도 유입이 안 될 테고, 들어와서도 먹이가 없으니까 딴 데로 먹이를 찾으러 떠나요. 뭐 남은 음식물을 그대로 두면 사실 살충제를 안 먹고 그 음식을 먹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바퀴벌레 약을 여기저기다 놔도 거기에 바퀴벌레가 살 수 있는 조건이면 박멸은 힘들다는 네, 거잖아요. 먹이를 먹고 맞아요. 젤 제품을 안 먹기 때문에. 쓰레기집 같은 거 청소하다 보면 구독자들이 방역을 먼저 하고 청소를 하지 왜 이렇게 청소를 하고 방역을 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쨌든 우리가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은 다음에 방역하는 게 맞겠네. 그리고 뭐 해충이 사실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제 해충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이제 질병을 약간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라서, 바퀴벌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알레르기 같은 거, 뭐 아동 천식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고, 모기를 통해서는 이제 말라리아, 댕기열도 질병을 발병시키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좀 네, 중요할 것 같아요. 구독자 JS 요센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인터넷에 보면 전문가용이랑 일반용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 뭔가요? 전문가용과 일반인용을 용량으로만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용량으로 나누는 이유는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트건 사용해가지고 적정한 곳에 딱 적당량만 딱 사용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세요. 230g 같은 경우에는 700평 사용할 수 있는 양이어서 굳이 일반인들이 네, 그렇게 큰 제품을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소량의 제품을 약간 구석구석 조금씩 놓으시라고 약간 쓰기 쉽게. 네, 성분은 똑같아요. 바퀴벌레, 개미, 쥐 말고 쥐며느리, 화랑 공나방, 진해, 거미, 돈벌레, 곱등이, 심지어 뭐 두더지. 저희 그 쥐약 라쿠민 제품을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두더지도 죽이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못 죽인다고 하면은 같은 쥐인데 왜 못 죽이냐고. 쥐랑 두더지는 다르거든요. 한 수치사랑 이상 먹으면 죽긴 죽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제품을 만든 건 아니고. 저희 구독자 김관자님이 집 말고 동네 하수구에 엄청 많대요. 바퀴벌레가. 그러면 이제 거기다 쭉 짜놔도 되냐고. 그거는 사실 이 겔젤을 사용하기보다는 보건소에 민원을 넣으시든가. 보건소에 싫어할 텐데 그러면 이런 건 개인- 국가가 나서야 된다고. 예, 없을 텐데요. 비싼 제품을. 그 돈벌레도 막 한참 많이 등장하는데 그건 다른 부분이 되어 있는 건가 지금 궁금하거든요. 돈벌레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그 해충 리스트에 없어요. 없을 거예요. 그냥 인간에게 불편한 혐오감을 주는 예, 약간 그런 것들이지. 진드기나 이런 데는 잡아먹고 살 거예요. 아. 그래서 해충이 아니라 이충이네. 이충이나 이런 데는 혐오 때문에 없애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돈벌레랑 바퀴벌레랑 여기 뭐 먹이가 겹친다고 경쟁종이라고. 겹치죠 생태계에서. 예. 바퀴벌레보다는 그림화가 낫지. 그렇죠. 예. 진짜 더 그림 훨씬 낫죠. 단체 급식소에서 써도 되나요? 이 약을 쓰고 있어요. 뭐 쓰고 있어요? 방역 전문가분들도 이제 구독자 전문적- 한이님이 단체 급식소에서 사실 스프레이 제품을 쓸 수는 없을 거예요. 어디에 그 분사될 줄 알고. 개 같은 경우는 바퀴벌레를 불러서 죽이는 거니까 제일 깔끔하죠. 야외에도 혹시 써도 되는지, 자기들 옥상에 뭐 출몰을 한다. 바퀴벌레 약 같은 경우도 야외에서 사용해도 되는데 물에 젖지 않게. 이게 물이랑 희석이 되면은 조금 씻겨져 내려가니까 이제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바퀴가 은행을 싫어하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바퀴벌레 퇴치한다고 해가지고 밖에서 은행이 잔뜩 갖고 와가지고 깔아놓고. 그럴 바에 그냥 제품을 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 은행나무에 농약을 엄청 뿌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살충제니까. 만수댁님이 17평 아파트인데 몇 개 정도 설치해야 될까요? 아파트에서 꾸준하게 바퀴벌레가 나온다는 거는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그리고 바퀴벌레는 바람을 불어오는 쪽으로 이동하는 습성이 있어요. 약간 그런 구멍 같은 거만 막아주셔도 충분히 집으로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재밌는 거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 네네네네. 미키마우스랑 제리는 다른 종이에요. 미키마우스는 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쥐라는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고요. 네. 톰과 제리에서 제리는 이제 시궁쥐. 걔네들이 둘 다 쥐과는 맞지만 속은 다릅니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자랑 호랑이 관계? 아. 네. 쥐가 카니발리즘이 되게 강해요. 같은 동족을 잡아먹는 행위. 아. 햄스터 키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는 생쥐보다 큰 곰쥐가 생쥐를 잡아먹고요. 그 곰쥐를 또 시궁쥐가 잡아먹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곰쥐랑 시궁쥐 두 개가 제일 많고 그 중에서 곰쥐 분포가 더 높은 편입니다. 지붕에서 무슨 갈그락갈그락 소리 나고 다 얘네들이에요. 곰쥐는 특징이 꼬리가 길어요. 시궁쥐는 약간 꼬리가 좀 짧아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두 마리가 1년 동안 2만 마리 가족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쥐가 한두 마리 있다고 무심히 넘어가지 마시고 미리미리 약 처리를 하시는 게. 쥐는 무섭더라. 저희 라쿠미 페이스트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내가 키우던 개가 주인이 노니까 먹인 줄 알고 또 그거 물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먹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두 개 같은 경우로는 뭐 개한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되게 안전하게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10kg짜리 중형견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10g짜리 100개를 먹어야 죽어요. 10kg 개가 1kg를 먹어야 죽는 거예요. 개 터져. 사람으로 따지면 제가 80kg니까 8kg를 먹어야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방심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먹었다고 하면 시금치 같은 비타민 K 들어가 있는 채소류를 먹이면 해독작용이 일어난대요. 쥐알을 먹는데 시금치를 병원을 데려가는 걸로. 병원을 데려가는. 그 유익한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후에도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사은품 아니 자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